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450km 떨어져 있고 중국 대륙 본토에서는 약 320km 떨어져 있으며 동중국해 남서부의 타이완과 ryukyu제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전체 면적은 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2배보다 조금 더 크며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군도입니다. 군도 근처 해역의 어획량은 연간 15만 톤 정도이며 이 어획량은 우리나라 동해 전체의 어획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00억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천연가스도 풍부하게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일본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군도 때문에 일본이 중국의 굴욕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부근 해역을 순찰하던 일본 보안청 소속 순시선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선박을 발견하고 즉각 퇴각 명령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결국에는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일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납포해 선장을 체포하고 연행합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항의해 뜻을 전달하고 중국 선장을 일본 국내법에 따라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공언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은 발끈하며 반일의 날까지 선포하면서 중국인 선장을 즉각 석방하라며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일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길거리에 일장기를 태우고 일본차를 부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기에 더해 당국은 여행사 관계자를 불러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며 압력을 넣고 일본 가수의 콘서트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으며 중국 내 일본 건설업자도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구속을 합니다. 그야말로 중국 국민들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서 반일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은 중국에 사과하고 조건 없이 선장을 보상과 함께 석방하는 굴욕을 보이게 됩니다.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을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토류는 이름과는 다르게 불안정 원소인 프로메튬을 제외하면 여러 지역에 풍부하게 분포합니다. 예전에는 인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히토류의 주요 생산지였고 2002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마운틴 패스 광산도 한 주 생산지였습니다. 심지어 달에도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었다고 하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달에 히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달 조약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분리, 정년 및 합금화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생산 비용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자국 내 히토류 생산을 점차적으로 중지하여 현재 전 세계 90% 이상의 히토류를 중국에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탁월한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정보를 입력 기록할 수 있는 음악용암기나 광자기 디스크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 해양열 발전 등 21세기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필수적인 연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고화질 TV,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 산업에서는 히토류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센카쿠 열도 사건은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협박한 자원의 무기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무역협상 1단계 합의까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관세로 받아치는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 세계가 승자 없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화웨이가 5G 지장비에 100도어를 씹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관세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그 양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면서 백악관을 떠나는 날까지 중국 때리기에 몰두했습니다. 반면 2019년 5월 미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시키자 시진핑은 히토류 생산업체를 시찰한 다음 히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면서 또다시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2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법을 명시화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관세 전쟁으로 시작해서 기술 전쟁을 거쳐 전략 자원 갈등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북방히토와 오광히토류 등 중국 히토류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미중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미중 분쟁 테마주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 전용 플랫폼에 양산된 전기차를 대량 출시할 예정이고 IT 기기 판매량 확대, 서버 투자 재개, 생산 시설 변경과 투자 스케줄 등에 따른 디램 공급 부족, 새로운 DDR5 교체 수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고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확대하기로 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공급되는 히토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히토류의 몸값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홍콩 보안법,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남중국해 분쟁 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 올해도 미중 갈등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